여러분들 44과는 여타의 사정으로 영상 강의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됐네요. 집에서 잘 쉬고 계실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찍어서 보내드리면 열심히 보기를 바라면서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44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이 관계대명사 that 그리고 what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각각 아무래도 영상 강의 찍다 보니까 선생님이 판사 설명을 좀 줄이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빔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요걸 좀 바탕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자, that은 관계대명사 who와 which의 대용이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명사 뒤에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자, 명사가 사람이면 who나 whom. 자, 왜 whom을 쓰는지는 알고 계시죠? 혹은 앞에 있는 명사가 non-person,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면 관계대명사 which를 써라. 자,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인데, 자, 이거 말고 이거 대신해서 낼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that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관계대명사고, 자, 그 중에 that의 쓰임에 대해서 좀 잘 보자. 첫 번째는 그냥 who나 which 대신에 무조건 that 쓸 수 있어 라는 거야. 되게 포괄적으로 많이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똑같은 겁니다. 자, we need a person, 우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that is right for the job. 그 일에 적절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제 right 갖다가 오른쪽이라고만 하진 않겠죠. right 그러면 올바른, 정당한, 뭐 적절한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명사로는 권리란 뜻도 있죠. right.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하나의 단어 뜻만 외우면 안 돼. 내가 이제 여러분 엊그제 단어 시험 봤잖아요. 그 단어 시험 채점하면서 꼭 그게 여러 가지의 단어 뜻 중에 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이해는 못할 바는 아니야. 근데 가장 편리한 단어 뜻만 적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 뜻을 다 외웠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적었어. 괜찮지. 근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외우다 보면 이 뜻 저 뜻이 있는데 저 뜻은 너무 길어. 외우기 힘들 것 같아. 난 간단한 것만 외울래. 그렇게 해서 단어 외워서 보는 거는 소용이 없고요. 그 중에 여러분 중에 일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내가 봤을 때 컨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내가 그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는 컨닝 안 했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거짓말일 때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그냥 한번 가끔 물어보는 건 양심이 알아서 찔리라는 거야. 제발 베끼지 마세요. 응? 단어 얘기 나오다 또 딴 얘기를 했네. 자, B번 예제 보겠습니다. 자, candidates이라고 발음하는 게 원래 좀 맞는데 얘는 candidate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요. 이 왜 발음 같다 얘기하냐면 이제 후보자라는 명사 뜻이에요, 얘가. 근데 이제 A2로 끝나는 단어가 발음을 A2로 하면 동사고 candidate, candidat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it 이렇게 발음을 끝내면 명사나 형용사다라고 내가 얘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candidate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candidate은 당연히 되고요. The candidates that we supported. 자, 여기 주어 동사 안에 다 들어있죠. 자, 참, 요 얘기 안 했구나. 자, 요게 관계대명사일 때 뒤에 문장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불완전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자, 불완전하다는 건 뭐가 없는 거다? 명사가 없는 거다. 자, 얘는 보면 주어인 명사가 지금 빠져있죠. 여기 주어인 명사가 푹 빠져 있습니다. 얘는 어때요? We supported는 있는데 뒤에 뭐가 없어? 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것을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that. 자, 우리가 지지했던 후보가 was elected 당선되었다. president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라는 거 나왔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I live in a small house. 나는 작은 마을에 작은 집에 삽니다. 죄송. That has no garden. 주 없네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자, 정원이 없는 작은 집에 산다 라고 되어 있고 하나 약간 이제 요거랑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점은 대절 다음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that 혹은 뭐 주격 관계대명사 who, which가 나왔을 때는요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이어지잖아요. 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주어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이 동사의 수는 그 선행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여기 주어가 없다라는 건 요 앞에 있는 선행사랑 같은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person이 여기 있어서 반복되니까 생략한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 동사의 주어는 똑같이 person인 겁니다. 선행사인 거야. 내가 말이 길어서 복잡하다 그러면 얘의 수는 얘를 따라간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person이 단수니까 단수 is. house가 단수니까 단수형 has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네, 거기 보면 오른쪽에 추가 설명. 내가 이런 설명을 안 했구나. 얘는 관계대명사 뭐 대신 쓴 거예요? person이니까 who를 쓰는 게 맞는데 뭐 who를 쓰는 게 맞다라기보다는 who를 써도 되는데 who 대신에 that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who나 whom이 들어가잖아. 그거 대신에 that을 쓴 거고 나머지는 세 번째는 뭐 주격이지만
사물이 선행사로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 되는데 그 대신에 that을 쓴 겁니다. 네, 복잡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문법이 사실상 결국에는 다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2 때 처음 관계대명사 배운 걸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고 오늘 배울 왓도 전부 다 중3 때 배운 겁니다. 내가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리모컨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리모컨을 어디에 숨겼을까? 내가 숨겼을 텐데 네, 네.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못 찾고 있었네요. 네, 다음 페이지에 that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부터는 자, 아까 1번에서 본 거는요. who, which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볼 거는 that을 쓰는 게 좀 좋은 경우 혹은 that을 꼭 써야 되는 경우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 경우를 좀 볼 거예요. 자, 일단 볼까? I read a story. 나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About a dog and his owner. 하나는 사람. 알았어. 개를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지. 가끔 내가 이제 술 먹으면 이렇게 불리긴 하는데 얘는 이제 사물이죠. 정확히는 non person. 하나는 사람, 하나는 사물. 자꾸 이제 네, 내가 매번 이거 할 때마다 맨날 중학생 수업하면 맨날 시비 걸어요. 선생님 교과서에 독 다음에 후 나오던데요. 이렇게 하면 야, 일단은 사물 아니잖아요. dog은. 자, 그럼 안 돼. 그냥 사람 아니면 사물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사물, 사람,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일 때 그러니까 사물, 사람이 동시에 선행사면 which를 쓰거나 who를 쓰거나가 되게 애매하잖아. 여기다 who를 써버리면 둘 다 가리켜야 되는데 사람만 가리키게 되거나 아니면 which를 써버리면 his owner는 안 가리키고요. 앞에 있는 사물인 the dog만 가리키거나 dog만 가리키거나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행사가 사물, 사람이 합쳐져 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헷갈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가리키는지 헷갈려요. 나는 개와 그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That become hers. 영웅이 되었던 became이네요. 죄송. 영웅이 되었던 개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된다. 선행사가 사물, 사람이 합쳐져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알파벳 2번. I wanna buy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라고 하고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그 다음에 주 어째. That will make me look. 자, 이때 make도 이 안에 동사로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오형식 동사로서의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사역동사 오형식이야. 뒤에 목적 부호 자리에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이 동사가 늘 나올 때마다 뒤에 나올 거의 흐름을 정해준다. 뒤에 어떤 품사가 나올지를 동사가 정해준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I wanna buy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사고 싶은데 that will make me look beautiful. 내가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 무언가를 사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거 왜 여기다 그럼 왜 that을 써야 되냐라는 건데 여기 something으로 끝났잖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명사들 중에 뭐뭐 thing 그리고 나머지는 뭐뭐 body 이런 것도 나오나? thing만 나오는구나. 뭐뭐 thing으로 주로 이제 끝나는 그런 명사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주로 쓴다. 얘는 주로 쓰는 거예요.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배우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 진짜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야, something, every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건 nothing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돼. 다른 거 쓰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which 써도 돼요. that을 좀 많이 쓴다 이거야. 그렇다고 꼭 which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런 게 있다. 라고만 봐주세요. 책에는 그래서 거기 보면 몇 가지 앞에 나오는데 그거는 내 책을 좀 여기는 이제 안 써놨으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책 한번 보세요. 알파벳 2번 오른쪽 보면 all, every, little, few, none 또는 thing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가 선행사일 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all 다음에 that 그냥 every every는 아닌 것 같다. all 다음에는 그 all thing 이런 건 아니고요. 뭐 all things겠지 참. 그냥 all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붙여라 그러면 which나 who는 쓰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that이에요. that. 요거는 that만 쓴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그냥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라고만 보면 돼요. 혹시 단어를 모를까봐 all 모두고요. every 모두 little 조금 있는 거죠. few 몇몇 개 있는 거고 none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that을 써야 돼. 그 that을 쓰는 게 좀 이제 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근데 대상이 사람인지 사물인지가 애매할 때가 있어. 여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that을 쓰는 게 좋겠지. 자, 그런 경우만 생각해 보시고요. 이건 정해진 문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F번으로 갈 때는 되게 중요해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the only가 나오는데 자, 앞에 명사가 있잖아. 명사가 선행사지, 관계대명사 앞에. 이 명사, 이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가 예를 들어 the only
혹은 the very, 혹은 the, 서수라고 해서 서수가 뭐야? the first, the second. 이게 덜을 붙여서 표현하지 보통 서수는. 혹은 최상급 있잖아. the most important 뭐 이런 말. 자, 이렇게 내가 지금 나열한 것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that을 써야 돼요. 얘랑은 좀 달라. 위에는 내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고 했잖아. 쓰는 게 의미 전달이 좀 좋다라고 했잖아요.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쓰는 게 좋다야. 근데 얘는 꼭 써야 됩니다. 안 쓰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내가 지금 얘기한 걸 못 외우겠다라고 하면 책에 다 나오네요. 오른쪽에 보니까 그대로 쭉 나오네. 좀 순서는 좀 다른데 선생님이 the same은 얘기 안 했네요. 뭐 the same, the very, the only 혹은 최상급 혹은 서수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로 삼을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이건 좀 이제 별표 하나 줄래요? F분 오른쪽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The only, the very, the same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쓴 다음에 무조건 that. which나 who는 안 되고 that. 자, 그리고 또 뭐? 자, 최상급이나 혹은 서수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면 무조건 that. 이렇게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this was the only picture. 자, 이것은 유일한 사진이다. That he ever painted. 죄송합니다. 그림이네요. 자, 유일한 그림이다. 그가 예전에 그렸던 유일한 그림이다. 라고 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네. 뒤에 목적 없네요. 자, 그런 것도 자꾸 이제 발견해내면 좋죠. 자, G번으로 갈까요? 자, who was the man? 자,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자, that was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남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이건 의문사 있는 경우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관계대명사 that을 써라 라는 건데,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요. 여기서 맥락상 선행사를 여기서는 더 man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who를 또 쓰죠? 그럼 어떻게 돼? 앞에 의문사가 who잖아요. 똑같은 who인데 선생님 쓰임이 다른가요? 다르죠.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의문사 중에 뭐 what을 무엇, who를 누가, which를 어느 것 이렇게 해석하면 걔는 그냥 의문사인 거예요. 우리가 쓰는 관계대명사랑 다른 거야. 얘는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등장해도 관계대명사일 때는 그냥 뭐뭐 하는 뭐뭐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의문사로서 존재하는 who가 있을 때 여기 who를 또 쓰면 겹치잖아. 자, 이런 경우는 주로 that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내가 좋다 그랬지. 그래서 that을 안 쓰면 틀려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헷갈리잖아. who가 두 번 들어가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that을 쓰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원칙이라고 공부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G번도 그렇고요. 알파벳 2번도 그렇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나중에 근데 문제 풀 때는 적용하셔야 되겠지? 어쩔 수 없이 가끔 아니었는데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서는. 그건 문제에서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래 보면 upgrade your grammar라고 해서 that의 구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that이 3개의 that이 나오나 2개의 that이 나오나? 2개의 that이 나오네요. 두 종류의 that에 대해서 선생님이 구분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책은 볼 필요 없고요. 선생님 설명 들으면 그냥 돼요. 이렇게 빔 수업을 하면 화면이 짧게 넘어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울 게 많아가지고 되게 성가시더라고. 잠깐 화면을 좀 꺼볼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데. 네, 판서할 공간이 좀 필요해서 좀 바꿨어요. 우리가 흔히 that이라고 한다면요. that은 2가지 종류의 that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편해요. 2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있어요. 근데 일단 2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쓸게요. 자, 관계대명사 that.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인 명사가 존재해야 되고요. that 다음의 문장은 불완전하고 기능을 얘기하자면 사실상 이게 이 that절이라고 부르는 관계대명사 절의 기능을 얘기하자면 얘는 사실상 형용사로 보는 게 맞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얘는 우리가 정의할 때는 형용사 절. 절이란 말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절은 그냥 주어 동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명사절 that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명사절 that은
뭐 다음에 나온다라는 조건은 사실 없는데요.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내가 지금 쓰는 거는 결국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꼭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자, 비동사 다음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많이 나오는 게 목적어 자리니까 이렇게 썼고요. 명사 역할을 하면 이렇게 대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명사조 대신 얘랑은 명백하게 다른 게 앞에 명사를 취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매우 드물어요. 자,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완전 문장이 나옵니다. 위에 불완전 문장이라고 안 적었네. 얘는 불완전 문장이죠. 여러 번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잖아. 같은 말 선생님이 계속하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난다면 지금 성공한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또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저 아까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또 그러네. 좀 이따 또 얘기하면 또 자꾸 얘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관계대명사 대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명사절 대신 뒤에 문장이 반드시 완전해야 돼요. 자,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자,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대신데 하나는 명사의 기능을 하고 뒤에 문장 완전, 하나는 앞에 명사를 취하고 선행사라고 하죠.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고 뒤에 문장 불완전.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관계대명사 what과 비교하는 내용이 아마 C번에 나오나? C번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비교하는 내용이 그냥 나오질 않네요. 왜 안 나오지? 다음까지 나오나? 원래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까먹고 있나? 안 나오네요. 잠깐만. 그 다음에도 안 나오나 설마? 그 다음에도 안 나오네? 아니야, 나올 거야. 안 나올 수가 없어. 네, 안 나와요. 내가 설명해 줘야 되겠네. 네, 잠깐 그러면 what의 수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왜 책에도 안 나온 걸 선생님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왜 우리 수능 모의고사 있잖아요. 학교 내신 말고 학교 내신에서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수능 모의고사에서 1번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을 얘기해라 그러면요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2번이 수일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수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등장은 많이 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일치 문제는 그냥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알아만 봐봐 라고 하고 틀리지 않은 채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what that 같은 경우는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걸 구분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what이 맞냐 that이 맞냐를 구분하라는 거야. 구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답이 좀 갈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내신에도 정말 등장비도 높고요. 자, 그래서 what 설명하고 that과 비교해 드릴게요. 자, 1번 관계대명사 what의 해석과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what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 것. 선생님, 의문대명사 what은 무엇이 뭐뭐지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걔랑은 관계대명사 what은 생긴 게 똑같은데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 뒤에 문장은 어떨까요? 자, 뒤에 문장 불완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잖아. what은 뒤에 문장 불완전. 이거는 절대 원칙 같은 거야.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불완전이에요. 아예 예외가 제로야. 왜냐면 what이 등장했으면 무조건 뒤에 문장 불완전 해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 완전해 보였어도 이게 안 틀렸다라고 하면 what이 등장한 게 뒤에 문장은 어떤 형식으로든 완전해야 돼요.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 선생님이 무엇이 무엇을 뭐뭐 하는지에 의문사 what이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의문사 what이랑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하는 건 불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득 볼 게 없어. 그냥 두 개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왜 비슷해요? 봐봐. 예제 들어드릴게요. I know what she wants. 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의문대명사 what이라고 해요. 이 what은. 그런데 자, 얘를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것만 달라요. 해석 방식만 다른 거야. 자, 하지만 이렇게 보든 크게 다르지가 않아. 얘는.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라고 해도 되고, 그럼 의문대명사. 자,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조의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아예 없다고 할 만큼 없죠. 그렇잖아. 자, 그래서 실제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가끔 뭐뭐 하는 것이 어색해서 무엇이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그럴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요 두 개는 사실상 같은 거. 의문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놈의 새끼는 그러면 전체의 역할이 내가 뭐라 그랬지? 그렇죠. 전체 역할과 기능, 역할이라고 하든 기능이라고 하든 이 전체는 명사 기능을 합니다. 명사를 수식해 준 게 아니야.
얘 자체가 그냥 무조건 명사예요. 얘든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해석을 어떻게 하든 얘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어느 자리에 what이 들어가 있어. 문장을 보는데 어딘가 what이 뚝 들어가 있어. 이게 명사인 거예요. 이 자체, 이 전체가 의문문이 아니라면 what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다. 뭐 문장 맨 앞에 what이 있고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럼 그 what은 명사고 동시에 뭐라는 거야?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라는 거죠. 주어. what이 명사니까. 비동사에 바로 다음 자리에 what이 있어. 그럼 일단 무슨 사? 아니 명사. 어디든 일단 명사. 명사고 동시에 뭐라는 겁니까? 보어라는 겁니다. 전치사 다음 자리에 what이 있어. 일단 what은 무슨 사? 그래 명사. 이건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명사예요. 무조건. 내가 써줄까요? what은 무조건. 선생님 what이 형용사적으로 쓰일 수는 없네. 안 돼. 부사적으로는 안 돼요. 무조건. 여기 서 있는 건 무조건이에요. 예외가 없는 거야. 무조건 명사고 무조건 불완전하고 무조건 해석은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좀 자연스러운 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전치사 다음 자리에 what이 있어. 명사인 거고 역할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걸 다 what에 관한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더 공부할 게 없어요. what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제 읽어보면서 물론 추가적으로 예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울 건 있겠죠. 자, what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보통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이렇게 what을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문제집에 다 그렇게 나오지. 선생님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지. 뭐 바꿔 쓸 수 있다고 해 그냥. 누가 이렇게 쓰겠니? 이게 더 편하잖아. 얘를 쓰겠지 다. 그런데 이제 문법 배울 때는 같다고 배우죠. 뭐 책에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가긴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 겁니다. What I saw last night. 우리가 어젯밤에 본 것은 이제 동사 gave us. 우리에게 주었다. A big shock. 큰 충격을 주었다. 되나요? gave 같은 경우는 사형식이라 뭐뭐를 뭐 해석은 자꾸 나올 때마다 연습해 보셔야 돼요. 사실상 what은 the thing과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럴 때는 the thing이 주어잖아. 얘가 꾸며주고 자, 이거 여기까지네요. 우리가 어젯밤에 보았던 것 같잖나? 자, 우리가 어젯밤에 보았던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 책의 설명입니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B번. 얘도 사용식이네. Show me. 나에게 보여주세요. 뭐뭐를 what you bought on sale. 자, 네가 할인 중에 샀던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말. 자, 얘도 어때요? 직접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라 what이 들어갔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역시 명사 기능. 뭐뭐 한 것을 보여주세요라는 말이 됐네. 자, 10번. Please take. 가지고 가세요 라는 말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네. 자, 명령문 가지고 가세요. When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세요 라는 말이고요. Whatever you want는 whatever는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복합 관계대명사라고요. 뭐뭐 한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해석하는 whatever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뜻 아니냐 라고 이제 참고로 좀 나왔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배우는 게 좋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이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한 관용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아래 화면이 안 잘리나 모르겠네. 왜 이렇게 아래까지 들어갔지? 잠깐만 화면 한번 확인하러 들어갈게요. 아래가 좀 잘리네. 영상 편집에서 화면 하단이 좀 잘려서 좀 올릴게요. 이게 이제 요 편집 자체는 선생님이 조교한테 시키다 보니까 실제 수업에서 쓰이는 각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마 보일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화면이 되게 매번 확인할 수는 없어서 화면상에서 좀 잘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읽는 영어랑 맞춰서 교과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what을 이용한 강조 표현이 되게 많다. 관용이 아니라 강조 표현이라고 되어 있구나. 뭐 어떻게 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관용 표현이 나오네. 자, 일단 볼까요? Did that man scare you? 자, 그 남자가 너에게 겁을 줬니? 라는 말이고, 이건 이렇게 바꿔쓰라는 거. What scared me? 자, 여기서 scare는 겁을 주다라는 말이에요. 자, 해석해볼까? 나에게 겁을 준 것은 전체는 주어고 명사 역할. 근데 이제 명사니까 이 what이 등장한 건데요. 이 가로 안에는, 대가로 안에는요, 사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문장이 또 들어가 있는 거지. 보니까 일단 주어는 생략, 하지만 동사와 목적어가 있는 거지. 자, 불완전해야 되니까 주어는 없는 겁니다. what 다음에. 자, 나에게 겁을 준 것은 was that big dog. 바로 그 큰 개였다. 이게 왜 이제 강조 표현이냐면 사실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 The big dog.
큰 개가 scared. 자, 얘가 주어, 얘가 동사 me 라고 쓰는 게 좀 더 간단하지 않나요? 그 큰 개가 나에게 겁을 주었어. 라고 하는 게 실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할 때는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인데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안 쓰고 나에게 겁을 준 것은 바로 큰 개였어. 그 큰 개가 나에게 겁을 줬어가 아니라 뭐뭐 한 것은 뭐뭐였어 라는 표현을 쓴다. 그럴 때 what을 활용한다. 네, 얘는 이제 아래 좀 나오는데 what he wants to do. 자, 그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역시 명사 주어죠. 대가루고. 자, 이 가로 안에는 어때? 주어랑 동사는 존재하지만 저 뒤에 do라는 동사도 있죠. do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괄호 안에 없는 거야. 불완전 문장입니다. 불완전 해야 돼요. 자, 그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전체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is to make a fresh start.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비동사 다음에 보어를 쓸 때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원래는 자, 뭐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것이다.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to를 붙여야지만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잖아. 근데 주어가 이렇게 뭐뭐 한 것이라는 주어 와실 때는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더라도 to 부정사로 안 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게 복잡한가? 간단히만 정리해줄게 나온 김에. 자, what도 사실 되고요. all도 사실 돼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이스라고 할게 그냥. 비동사를 쓰고 to 부정사를 보통은 비동사 다음에 쓰려면 써야 돼.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려면 to 부정사를 써야 돼요. 근데 자, 이렇게 what과 all이 주어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동사가 사실 아니다. 너무 길다. 자, 이런 경우에는 to를 생략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이 될 거 좀 더 자세히 지금 격가지로 보는 거니까 이 부분만 좀 빠르게 여러분 필기해 주세요. 이런 게 있다. 뭐뭐한 것은 뭐뭐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 to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끔 이제 책에 나온 설명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핵심적인 게 아닌 것까지 다 전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스트레스풀해. 이게 지금 이걸 설명 안 하고 좀 넘어가자니 좀 찝찝하고 설명하자니 너무 지금 배우는 것과 좀 배우는 것에서 좀 더 멀리 나아간 격가지의 내용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아마 필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도 되잖아. 아래처럼. 자, he wanna make a fresh start. he wanna make a fresh start.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해. 라고 해도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영어 문장 하면서 what을 여러분들이 회화를 하다 보면 이 what으로 뭐뭐한 건 뭐뭐야 라는 말을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강조한다라기보다는요. 말 자체를 전달할 때 좀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정답을 그녀가 지금까지 쭉 주장해왔던 건 이거야 뭐 이렇게 What you have climbed for is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관계대명사 what의 관용 표현 요건 조금 외우면 좋은 겁니다. 일단은 she is not what she used to be 나오네. What someone used to be 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예전의 그 여기서는 이제 참 여자니까 예전의 그녀 예전의 모습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지. What she used to be, 예전의 그녀라는 뜻이 되고요. What someone used to be 라고 해서 책에 어떻게 나오나? 그냥 what he, she, they 라고 나오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이제 그렇다고 인칭대명사만 쓰는 건 아니에요. What the man used to be. 그 남자는 예전에 그 남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럴 때 좀 씁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he call은 많이 쓰이진 않지만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we를 바꿔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we call이야, we call 그냥. 자, this is what he called. 그래서 얘가 소위 이른바. 소위 이른바가 좀 어렵니?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소위 이른바 breakthrough technology, 혁신적인 기술이야. 사람들이 부르기에 혁신적인 기술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 what he call이라고는 잘 안 쓰고요. 만약에 이런 뜻을 전달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요. What is called? This is what is called a breakthrough technology. 안 붙이겠네, 젠장. 자, 얘기하다 보니까 테크놀로지 앞에 어는 안 붙이죠. This is what is called breakthrough technology.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사실 영문을 회화로 얘기하면서 관사를 되게 많이 틀려요.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물론 미국인들도 많이 틀려요. 근데 나는 일반 이게 영어를 못하는 미국인보다 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좀 고치고 싶은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관사 같은 경우도 생각해야 떠오르거든. 그래서 말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바로 고치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You stayed out late. 너 밤에 늦게까지, 자, H번 봅니다. 너 밤에 늦게까지 나가 있었어. 자, and what's worse? What's worse? What's better? What's more? 자, 다 들어보세요. 다 비교급이야. What's worse? 더 나쁜 건. What's better? 더 좋은 건. What's more?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건. 이런 말들이 게다가 더욱이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 나쁜 것 그래도 되고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you didn't call home. 집에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라고 해서 자, 누군가를 혼내는 글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자, 관계대명사 what의 쓰임에 대해서 쭉 배운 거고 이것도 잠깐만 자, what 대 비교 봐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at과 that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오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라고 하면 문제 푸는 기준이 있다라고 했죠?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 한 번쯤 선생님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딱 한 번인 것 같은데 언제쯤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때 얘기했던 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자, what that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문제풀이 방식은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빠밤 첫 번째 케이스 네. 선생님이 약간 뭔가 되게 까부는 분위기가 나죠. 왜냐면 이제 교실이 지금 아무도 없거든. 이게 보면 되게 썰렁해요. 이게 촬영할 때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클로즈업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화면을 봐도 별로 썰렁한 느낌은 없는데 사실 실제 촬영할 때는 아무도 없다 보니까 내가 혼자 약간 좀 촐랑대거나 까불지 않으면 분위기가 되게 너무 다운된 분위기야. 되게 어두워. 아무도 없네. 그냥 선생님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지연이, 하영이가 앉아있고, 여기 저기 원준이 있고, 이제 연빈이 있고, 여기 누리 있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다 정해졌네. 이제 여기 장원이, 서준이 이렇게 앉아있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날 보는 모습이 너무 지루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아직 학습할 게 한참 남았는데. 네, 조금만 촐랑대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 일단 명사 있고, 그 다음에 대과 what을 비교하는 게 나오면 그냥 대시 맞아요. 네, 대시 그냥 맞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끝인가요? 끝이에요. 대시 맞아요. 왜 그런지 선생님 알려주세요라고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건 현장 강의 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냥 명사 다음에 대과 what을 비교하면 대시 맞아. 대시 맞아.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다 그럼 맞는 거야. 그럼 명사 다음에 what이 나왔다. 틀린 거야. 대수를 고쳐야 돼. 자, 두 번째. 자,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대과 what이 등장했다. 라고 합니다.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 무슨 자리야? 명사 자리예요. 자, 얘는 명사 다음에 등장했을 때 얘기야. 얘 자체가 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명사 다음에 대과 what이 나왔다?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안 헷갈리나? 자, 그러면 대시 무조건 맞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주어나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대과 what이 등장했다. 그러면 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대과 what을 비교하는 팁이 있죠. 대시 명사절일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what은 늘 어때요? what은 예외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뒤에 문장 불완전합니다. 자, 이걸로 끝이에요. 둘 다 나올 수 있고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스탑. 그럼 실제 요걸 내가 많이 알려주는데 요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을까? 아닐까? 당연히 아니죠. 이런 케이스는 별로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너무 뻔하잖아. 이런 케이스가 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문제에 나오면 사실 이 문제는 요거 명사니까 이럴 때는 대시고 이럴 때는 what이야를 안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주어진 문장을 보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완전 불완전을 뭐 느낌상 직관적으로 하는 경우는 되게 많지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건 확실히 완전합니다. 이건 확실히 불완전해요.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단순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모든 문장을 보면서 완전 불완전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3년 내내 하셔야 돼요. 3년 내내. 완전 불완전 구분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특히 동사의 형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경험으로 습득하셔야 돼요. 모든 동사를 하루아침에 몇 형식인지 다 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만에 모든 동사가 몇 형식인지 다 외울 수 있을까? 일주일 안 돼. 한 달만? 안 돼요. 한 달 내내 매일매일 외워도 안 됩니다. 못 외워요. 오늘 외운 거 한 달 뒤에 까먹어요.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가야 돼요. 보다 보니까 1형식, 보다 보니까 3형식. 3년 내내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 형식에 대한 얘기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좋지만 많이 강조를 못 받았다.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맨날 주어 동사 체크해, 주어 동사 체크해라고 선생님들이 잔소리하는 겁니다. 완전 불완전 문장 구로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했고요. 10번 관계대명사의 생략까지만 나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죠.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집을 왜 이렇게 했을까? 편집이 되게 안 좋아서 좀만 고칠게요. 천장에서. 네, 화면이 여러분한테는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바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 관계대명사가 대시든 whom이든 which든 간에 뒤에 문장에서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로 나와야 되는 대상, 걔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로 나와야 되는 대상이 생략돼 있다라고 한다면 요놈의 새끼도 생략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이게 생략돼 있으면 이게 관계대명사 절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자. I forgot. 얘는 문장이 주어겠죠, 무조건. I forgot to bring. 자, 이 동사가 나왔네. Bring the homework. 나는 숙제 가지고 오는 거 잊었어. I did yesterday. 내가 했던 숙제. 네, 숙제 말고요. 내가 혀가 짧아. 많이 짧은가? 자, 어쨌든 did. 야, do라는 동사는 목적어 취하는 동사야, 아닌 동사야? 목적어 취하는 동사입니다. 목적어 안 취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라고 막 물어보면 실력이 꽤 있는 거야. 근데 목적어 취하는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목적어 취하는 동사입니다. 내가 했는데 뭘 했는지 안 나오잖아. 뭐야. 뒤에 문장이 지금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불완전 문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앞에가 이제 숙제니까 which라든가 that이라든가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어야 되지. 근데 걔가 생략이 되는 거야.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는데 생략될 수 있으면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자, B번. 자, 미첼 조단이라고 하면 아주 정석인 발음이죠.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미첼 조단은 was a player. 그 사람은 선수였다. Almost every NBA team wanted to scout. 이거 어렵기도 하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가로고요. 봅시다. 거의 모든 NBA 팀이 wanted to scout.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동사지만 scout도 동사예요. scout은 그냥 scout하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스카우트 동사입니다. 근데 얘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어가 동사하기를 원했던 선수이다 가 들어가야 돼서 이 동사에 목적 없는데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 그래서 생략이 됐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라고 나오죠. 나는 이게 맨날 이거 제목 볼 때마다 모든 교과서에 다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라고 적혀 있거든. 아니 난 되게 이상해. 야, 봐봐.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 is를 썼어. 얘를 굳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불러야 되나? 야, 얘랑 얘가 같이 있으면 얘는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야? 내가 이걸로 내 마음대로 이제 봐봐. 얘랑 비동사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얘랑 비동사 같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 that은 목적격이야. 이 that은 무슨 다른 격이 뭐 있냐? 소유격이야.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꿔요. 무조건 주격이야. 이렇게 쓰면 무조건 주격이에요. 굳이 이름을 주격이라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꼭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불편하게 되게 부르더라고요. 그냥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입니다.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같이 있으면 자, 앞에 같이 있고 앞에 있는 사람 선행사를 수식해주면 생략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로 요 다음에 ing, pp, 형용사구, 가끔 전치사구도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생략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가 빠져도 해석이 똑같거든. 다르지가 않아요. 이걸로 한번 볼까? The girl who is wearing. 안경을 쓰고 있는 소녀란 뜻이 없어. ing가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이란 뜻이죠? 그럼 봐봐. The girl wearing glasses. 안경을 쓰고 있는 소녀. 얘가 쓰고 있는. 얘를 너도 쓰고 있는. 해석이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많이 배웁니다. 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생략하는 게 좋아요. 굳이 이렇게 길게 써야 되나 싶어. 어쨌거나 봅시다.
자, 안경을 쓰고 있는 소녀는 is an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D번 볼게. He was born, 그는 태어났습니다. He was born, 그는 태어났습니다. On an island,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That is close to 인천. 형용사 나왔네요. 자, 인천과 가까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That is가 있든 없든 해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Which is close 해도 되고, that is close 해도 되는데, 자, 이게 생략돼도 뜻이 달라질 건 없어요. 똑같이 가까운. 이때 close는 닿다가 아니라 가까운이에요. 닿다 하면 동사인데 비동사 다음에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책에 있는 예제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 자연스럽게 38,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 강의를 문법 영상 강의만 지금 찍어 올릴까 하는데요. 선생님이 시간이 좀 더 된다면 그 독해 강의는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찍어가지고 2차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 단어 시험 좀 잘 외워오시고요. 네, 여기까지 집에서 안전하게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